자이언츠 선배 펠릭스 오스에게 걸려온 전화, 로드리게스 부산 롯데팬 속의 멋진 경험 장담회라고 에빈 로드리게스 선수가 팀에 합류를 했는데 그 도미니카 공화국 그 고향 선배죠. 고향은 아니고 이제 같은 나라 사람이니까 또 호세 선수가 또 조언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호세 선수가 제가 알기로는 그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야구 관련 방송일도 계속하고 있고 야구 협회에서 부회장인가 제법 그 높은 자리에 있는 걸로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참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잊지 않고 또 이렇게 롯데 후배가 된 로드리게스 선수를 또 챙기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진짜 이 형님은 진짜 낭만은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네, 언제 또 시구라 만나보면 좋을 것 같은데 로드리게스 선수도 유튜브 영상이 차TV에 올라왔는데 굉장히 인상이 나이스해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저는 좋은 인상으로 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스하다는 표현이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일단은 뭐 그늘지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밝은 성격 같고 막 못한다고 스스로 막 동굴에 들어가고 그런 느낌은 아닐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좋은 인상을 저는 받았습니다. 일단 뭐 공도 지금 153이 나온다 하는데 공 빠른 거는 원래 이렇게 유명한 선수고 일단은 뭐 그런 적응적인 문제는 없어 보인다라는 게 참 네 좋은 마음이 들었고 일단 쭉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30일에 합류를 해가지고 1일에 첫 불펜 피칭을 소화를 했는데 공 15개를 던졌습니다만은 공이 심히 153까지 찍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폭설로 항공편에 이제 비인준해가 생겨가지고 32시간 만에 대만에 입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못 오고 막 거치고 경유해가지고 이제 대만으로 들어왔는데 그럼에도 153을 찍었습니다. 많이 피곤할 텐데. 그리고 시차 적응이 아직 안 됐을 텐데 이때 되면은 대단한 어떤 능력을 보여줬고 그리고 그 로드리게스 선수가 최상의 몸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롯데러브 사랑님, 자TV 영상 맛집 에빈 선수 첫인상 멋졌다. 진격의 거인님, 호세 골든글러브 부산 어딘가 술집에 있다. 그 얘기가 유명하죠. 그 골든글러브를 뭐지 뭐 그냥 선물로 줬다고 해나 하여간 어딘가에 굴러다닌다고 하는데 아무도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로드리게스 선수는 뭐 150씩까지 찍는 선수고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에서 많은 이닝 747이닝 던지고 일본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였었는데 참 좀 재밌는 게 또 레이에스 선수하고 2022년 디트로이트 산하 트리플 A 톨레드 머스앤드에서 같이 뛴 인연이 있다는데 참 이 롯데가 디트로이트하고 인연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팀에 들어온 외국인 선수들이 다 디트로이트 출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명하죠. 마차도 뭐 레이에스 구드럼에다가 네 또 뭐 로드리게 선수 디트로이트하고 또 있었고 그러니까 또 일본 쪽은 지금 한신 타이거스에 있었던 선수들이 계속 왔잖아요. 뭐 지금 코칭 스태프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약간 미국, 일본의 타이거스와 굉장히 많은 인연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정작 자이언츠들하고는 인연이었고 타이거스들하고 계속해서 인연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예요. 그렇고 그리고 그 레이스 선수에 이어서 펠릭스 호세 선수가 또 연락을 했는데 호세 선수가 이제 환갑을 넘었네요. 그래서 61살이 됐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진짜 나이는 한 4-5살 많다라는 게 정배같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지만 저 시대 때 도미니카 공화국 사람들은 나이를 좀 늦게 등록한 경우가 많아가지고 진짜 나이는 63, 4은 되지 않을까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도미니카 공화국 같은 나라 사람이기도 하고 호세 선수가 모국에서 방송 야구 관련 방송 활동하고서 인연이 닿았다. 그래서 로드리게 선수는 빅터에게는 팀 분위기 외국인 선수 대우에 대해서 내가 먼저 질문했다. 호세는 나에게 부산은 정말 멋진 도시이고 자이언츠 팬들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응원을 해준다. 멋진 경험을 할 것이라는 조언을 해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많이 등판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롯데로 왔다. 1선발이든 5선발이든 팀 승리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또 자기 포부를 밝혔는데 뭐 1선발이든 5선발이든 했지만 1선발로 활약을 해줘야 되는 선수이지요. 그렇고 배영수 지금이면 호세한테 이긴다? 안 될 것 같은데요. 그 호세 선수 최근 사진 보면 나이가 60이 넘었어도 여전히 그 우람한 체격 유지를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모습 봐도 반으로 접힐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전하기 때문에 그 체격이 뭐 그 투샷을 한번 보고 싶긴 해요. 언젠가 한 번은 배영수 코치가 롯데에 있을 때 한번 가능성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 보기는 힘들어진 것 같지만 아무튼 로드리게스 선수 인터뷰가 또 있었고요. 그리고 김원중, 그리운, 윤성빈 허전해 내가 아는 형은 곧 돌아온다. 굉장히 설레는 멘트를 네 남겨놨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김원중 선수를 그리워하는 윤성빈 선수 얘기인데 자 일단 트레이닝캠프가 두 번째 텀 4일 훈련 1인 휴식하고 2일차까지 소화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훈련 5일차, 6일차 하겠죠. 시즌 모드에 돌입을 했고
일단 뭐 윤석민 선수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필승조로 쓴다는 얘기도 있었고 감독님이. 그래서 일단 인터뷰들이 있는데 일단은 감독님이 한 말씀에 대해서 윤석민 선수가 하던 대로 하면 된다. 별거 없다라는 조언을 해주셨다. 버스 가운데만 보고 공을 꽂으려 한다라고 이제 웃어 보였고, 그리고 또 김원중 선수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해요. 멘탈적인 부분에서 1군에 합류한 뒤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데, 윤석민 선수가 예전부터 원중이 형이 툭툭 내뱉은 말들이 있었다. 당시엔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이제는 아 그래서 저렇게 얘기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문득 떠오르는 그 조언을 후배가 많아지다 보니 이해하게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 김원중 선수가 말을 아끼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말의 의미를 이제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성취 커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김원중 선수에 대한 깊은 신뢰를 떠남겼는데, 솔직히 지금 없어서 허전한데 내가 아는 원중이 형이라면 정규 시즌에 맞춰서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여기 대만 스프링캠프 현장에 형이 있었다면 선수단 훈련이 더 수월하게 흘러갔을 것이라며 김원중의 빠른 복귀를 기원하기도 했다. 그리고 최준용에 대해서도 각별한 애정을 나타냈다고 하는데, 뭐 어찌됐건 김원중 그립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고, 뭐 대체 마무리 가보자. 정현수, 홍민기, 윤성빈 필수 좀 갑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지금 뭐 정현수, 홍민기, 윤성빈 선수가 추가가 되면 제일 좋겠죠. 작년에 필승조 역할을 해줬던 신용, 정철원 선수도 굳건한 게 제일 좋을 거고요. 아무튼 투수는 다다익선이니까 모든 선수들이 더 좋아지면 가장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최희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좀 인터뷰에 재밌는 말을 했었는데, 자티비 그 영상에서 춤을 못 춰서 아쉬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춤을 잘 추는 또 최희준 선수인데, 이게 그런 얘기죠. 본인이 춤을 출 기회가 있다는 거는 수훈 선수가 됐다는 얘기니까, 그만큼 이제 맹활약을 해가지고 수훈 선수가 많이 돼가지고 춤추는 기회를 많이 가지겠다라는 얘기인데, 어떤 최희준 선수의 댄스를 올 시즌 또 많이 볼 수 있으면 좋겠고, 다음은 또 윤성빈 선수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아무래도 좀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 같은데, 야구에 푹 빠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뭘 해도 도파민이 안 느껴진다. 빨리 시즌이 시작하고 싶다. 그러니까 윤성빈 선수가 야구의 재미를 완전히 들였습니다. 작년에 좀 잘하면서. 마해영 호수의 타준 임팩트가 이어 가르시보다 훨씬 99년 박호마를 넘는 클린업은 사실은 우리 팀에서는 없지 않을까. 워낙에 좋았죠. 워낙에. 자, 그러고 윤성민 선수가 굉장히 멋진 폼으로 역기를 들고 있는 모습이 나왔는데 몸이 굉장히 좋죠. 그렇고 자, 필승조 입장에서 들어보면 그 의미가 엄청 크다고 하더라. 뭐 필승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많은 어떤 얘기가 또 같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일단 필승조에 대해서 윤성민 선수 얘기가 계속 이어서 있는데, 아직 안 맞닥뜨려서 실감은 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제는 긴장을 하지 않을 나이도 됐고 기대해 주시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최대한 보답을 하려고 한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한 점 차이나 리드 상황에서 제어를 해보려고 한다라고 또 스스로 각오를 좀 남겼고, 최근 한 3년 정도 노력을 많이 했다. 솔직히 그전에는 피땀을 흘리면서 노력하지 않았다. 재능만 생각하고 언젠가는 되겠지라는 생각만 했다. 그전에 혼란기를 인정한 20대 초반이었고 철도 더 들었다. 몸도 안 좋다는 핑계도 많이 했다라면서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을 했고, 또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격언을 깨닫고 매일 49장 수영에서 기술 훈련을 이어갔는데, 매일 운동이고 작년과 똑같이 유지를 하면서도 몸을 단단하게 만들려고 했다며, 그냥 다른 것 할 시간에 야구를 더 했고 야구만 생각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을 되새기면서 노력한 만큼 보상받고 싶다고 강조를 했는데, 로드리게스, 비슬리 누가 있어 말이지.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 비슬리 선수가 좀 더 계산은 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점은 로드리게스 선수가 높을 것 같고, 좀 퀄리티 스타트는 비슬리 선수가 더 많이 할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뭐 7이닝 무실점, 8이닝 2실점 이런 건 로드리게스 선수가 좀 더 할 것 같은데, 컬스는 비슬리 선수가 안정적으로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냥 저의 아무 그 근거 없는 느낌으로는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고 또 김상진 코치와 함께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늘었는데, 여기서도 또 봐주고 있는 모습인데, 자, 사직에서 매일 공을 던지기는 했다. 그런데 옆에 계신 것과 안 계신 것에 차이가 크다라며, 코치님이 옆에서 이게 좀 늦다, 좀 더 길게 나가라 한마디가 되게 잘 맞는다고 생각한다. 코치님이 봐주실 때와 안 봐주실 때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빨리 코치님 없을 때 제가 알아서 할 수 있게끔 확실하게 만들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하는데, 일단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의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기술적인 걸 떠나가지고. 근데 선수한테는 그런 게 대단히 중요하죠. 정신적으로 그런 의지를 하는 게. 그렇고 이제 빨리 시즌이 시작하고 싶다. 이제는 웬만한 것을 해도 도파민이 잘 안 느껴진다. 야구 외적인 걸로 도파민이 채워지지 않는다. 빨리 야구 시즌이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면서, 삼진을 잡으면서 위기를 맞고 터진 사직의 함성, 그런 도파민은 무엇과도 견딜 수 없는 것 같다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수치적으로 생각한 것은 없다. 아직 필승조로 완전히 올라온 것은 아니고 필승조 상황이 올라가 본 것도 아니다.
철원이도 있고 준용이, 원준경도 다 돌아올 거기 때문에 페이스 맞춰서 똑같이 준비하겠다라고 얘기를 남겼습니다. 뭐 아무튼 이게 방송도 그렇지만 윤성빈 선수가 기사에서도 아마 굉장히 조회수가 잘 나오는 그런 선수 중에 한 명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제일 재밌는 기사가 김태형 감독님이 관상야구를 시전했습니다. 제가 외국인 선수 새로 오면 늘 얘기하는 게 이제 관상야구인데, 쿄야마 관상이 좋아. 쿄야마 선수를 좀 보고 이제 정하겠다고 했는데 감독님마저 이제 관상야구의 어떤 맛을 들였습니다. 자, 일단은 기사를 살펴보면은 얼굴로 야구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데, 인터뷰를 좀 위주로 보겠습니다. 자, 일단 쿄야마의 투구, 쿄야마 선수가 일단은 그 투구를 했는데 145를 찍었고 커브, 슬라이더, 포크볼을 찍으면서 끄면서 총 59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일정하진 않았으나 스트라이크에 들어가는 존은 공은 분명 이상 위력적이었다. 그리고 김상진 코치는 오늘 피칭에 대해 가지고 마무리 캠프 때보다는 훨씬 낫다. 이 정도만 던져줘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했고, 쿄야마에게 너무 세게 던지려고 하지마, 페이스 조절해, 인상이 좋아, 잘할 거야라고 자신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이 칭찬에 쿄야마는 기쁘긴 하지만 얼굴로 야구하는 건 아니다라면서 쑥스럽게 웃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인상 좋다는 감독님이 한 게 아닌 관상은 밑에 있나? 김상진 코치는 인상이 좋아라고 했고요. 김태형 감독이 관상 얘기를 했나요? 쿄야마 선수가 본인이 이제 공이 던진 거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 여러 가지로 실험해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구속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좋게 봤을 때 현재 몸은 50% 정도 만들어져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을 신경 쓰기보다는 내가 수정하고 싶은 폼이나 메커니즘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카네루나 총괄과도 투구 폼 교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유명하신 코치님이었고 그런 조언들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남겼습니다. 자, 아무튼 뭐 얼리위크 엑스트라 훈련까지 자청을 하면서 또 열심히 하고 있는 쿄야마 선수가 되겠는데, 자, 쿄야마 선수가 누가 제일 잘 챙겨두던가라는 물음에 세웅이 형을 외쳤다고 합니다. 이제 박세웅 선수가 어엿한 고참이 됐죠. 그래서 잘 챙겨줬다고 하고, 캐치볼 파트너 해줬던 나균환에 대해서도 친구라고 하자고 썼다. 쿄야마 선수가 나균환 선수하고 동갑이군요. 98년생인가 본데 쿄야마 선수가 굉장히 어려 보이는 편이라서 둘이가 동갑이라고 이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또 팀 분위기가 너무 좋다. 에이빈 로드리게스, 제레미 비슬리도 그렇고 외국인 선수라는 느낌보다 한 팀이 돼서 하자고 하는 분위기가 너무 좋다라고 엄지를 지켜 세웠다고 하고, 장기적인 목표로 KBO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다면 다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좋은 기록을 남기고 싶다. 다른 아시아 쿼터 선수들보다 눈에 띄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주어진 역할을 다하고 싶은 생각이다. 그렇게 한다면 나머지는 따라올 것이다. 라고 또 화이팅을 남겼습니다. 비슬리 구종 구속이 어떻게 되나요? 그 스카우팅 리포트에 나와 있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는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지금 생각나는 대로 말하면은 그 잘못 말할 수가 있어가지고 아마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근데 기사가 조금 제목이 낚시가 있네. 김태형 감독은 관상이 좋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김상진 코치가 인상이 좋다고 했지, 약간 제목은 장난을 쳤네요. 아무튼 그렇고, 이제 또 다음 손성빈 선수 인터뷰가 있는데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유망주일 수 없다. 저 이제 유망주를 계속하기에는 나이가 꽤나 찼지요. 그래서 이제 본인도 알고 있는데, 자, 욕심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 6년 차고 적은 연차는 아닌데 언제까지 유망주 소리를 들을 수 없지 않나 라고요 이제 담담하게 털어놨다고 하는데요. 자, 손흥민 선수가 밝고 낙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좀 매력 포인트긴 한데, 이제 위기감이라는 기자가 찾아왔다. 그러니까 어느새 후배들이 많아졌고, 사실 손흥민 선수가 02년생인데 팀에서 중간 정도 위치가 됩니다. 우리 팀 워낙 어린 선수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본인도 이제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마냥 막내급을 이어갔던 게 아닌가 싶다라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 되겠지 했는데 인생이라는 게 열심히만 한다고 되진 않더라. 좀 더 전투적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또 얘기를 밝혔고요. 자, 그리고 자, 본인의 성격에 대해서 원래부터 나는 굉장히 이타적인 사람이다. 주변으로부터 조금씩 자극을 받으면서 조금씩 개인적인 성향도 커지더라. 그러면서 피부로 와닿았던 것 같다. 이제는 좀 단단해진 것 같다라고 또 얘기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윤동희 선수가 한 살이 이제 후배인데 그래도 배울 게 많다라면서, 옆에서 보면 윤동이는 잘하고 있을 때도 만족하지 않는다. 욕심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다. 잘하는 친구도 저렇게나 노력하는구나 싶더라. 자극도 많이 받고 욕심도 생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성향이 둘이가 좀 반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낙천적인 편하고 굉장히 좀 치열한 편인데, 아무튼 또 좀 서로 주고받을 거 주고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손호영 선수하고 군포에서 운동을 많이 했고
한동희 선수하고 스쿠버 대학에서 또 연습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몸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게 된 것 같다. 가진 힘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했는데 원인을 알아가니까 느낌 자체가 달라지더라. 선배들과 같이 훈련하니까 시너지 효과도 좋았다라고 또 얘기를 남겼고 자 일단 목표로 했던 체중에도 거의 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만 잘하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남겼는데 그래서 결국은 손흥민 선수가 이번 포스를 해줘야지 우리 팀이 이제 잘 굴러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 비슬리 선수는 슬라이더가 제일 변화구 중에 주무기인 걸로 제가 기억이 났네요. 빠른 공도 153 정도는 나오는 걸로 제가 그 기억이 얼핏 나는데 이게 그냥 스쳐가는 기억이라서 100%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 고승민 선수 인터뷰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인터뷰들이 있고 홍민기 선수가 약간 우려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좀 이어서 살펴볼게요. 자, 뭐 충격적이다. 로드리게스 얘기가 있고 굉장히 많은 얘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승엽 선수 얘기가 또 있는데 그 똑같은 계속 이제 이어지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스위퍼 근데 그 슬라이더하고 스위퍼가 사실은 같은 슬라이더 변형 슬라이더가 그래서 뭐랄까 사실 각이 큰 슬라이더가 스위퍼가 되는 셈이라서 뭐 스위퍼라고 딱 구분지어서 얘기할 필요는 전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좋은 슬라이더가 스위퍼라고 불리기 때문에 그렇고 어디 보자 고승민 선수 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포지션 상대 올해도 감독님 구상대로 근데 좀 불안한 느낌이 있는데 네. 자, 일단 수비 핑계를 본인은 대지 않았는데 그는 주변에서 그런 말을 했지만 수비 포지션 왔다 갔다 했다고 성적이 떨어졌다고 하는 걸 핑계다. 거의 모든 선수들이 멀티 포지션을 좋아한다. 글쎄 고승민 선수만큼 많은 포지션에 많이 나가진 않죠. 그리고 오히려 선수에게는 플러스 요인이라고 얘기를 했고 팀 사정에 맞게 준비해야 한다. 어떤 포지션이든 맡을 수 있다는 건 내 강점이 될 것이다. 올해도 감독님이 원하시는 대로 준비할 것이라고 얘기를 남겼는데 뭐 선수는 당연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작년 대회에서는 주전 선수라는 압박감이 커지면서 조바심이 났고 그게 역효과로 이어진 것 같다. 하지만 지난해 그 경험이 큰 교훈이 줬고 또 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안 것도 큰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망이가 우리의 장점이다. 잘하는 것을 잘할 수 있다면은 분명 작년보다 잘할 것이다. 라는 또 얘기를 했고 고승민 선수가 이제 타격의 변화가 있다는데 톱 포지션 배트를 진 손의 위치부터 중심 이동 메커니즘에 변화를 주면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돌아보면은 타격 기복이 있었다. 꾸준하게 유지해야지 좋은 타격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목표 설정 기간을 한 달 또는 2주로 줄여서 달성할 수 있도록 바꿔볼 생각이라고 얘기를 남겼습니다. 아무튼 또 이런 얘기가 있었고 200분 정도 많이 와주셨습니다. 지금은 뭐 기사들을 좀 같이 살펴보고 있고요. 또 얘기 남겨주시면 또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좀 그 눈이 가는 기사가 이제 홍민기 선수 얘기가 있는데 3쿼터로 던지다가 마무리 캠프 때 오버핸드로 가봤다가 다시 3쿼터로 방향을 바꿨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좀 우려가 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한번 같이 살펴보면은 자 일단은 그 미야자키 마무리 캠프 때 3쿼터에서 팔각도를 높이는 시도를 했는데 당시까지만 해도 평가는 매우 좋았으나 31일 만한 김태형 감독은 작년 가을과 또 달라졌다라면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니까 이게 3쿼터로 던질 때보다 오버핸드를 택했을 때 더 편안함이 있었는데 오버로 던지니까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그러니까 팔각도를 올려봤더니 결과가 괜찮았는데 스프링 캠프까지 가져가 보니까 기복이 조금 있어가지고 김상진 코치의 말을 따라가기로 했다. 오버핸드로 던지면 내 느낌은 편한데 볼이 깨끗해지는 면이 있다. 반면 3쿼터로 던지면 내 느낌은 좋지 않지만 타자 입장에서는 위협적인 공이 될 수 있다. 이당 코치님께서는 경기에 포커스를 맞추자고 하셨다. 그러니까 3쿼터로 던지면 공은 지저분한데 본인은 약간 좀 그런 좀 부담이 있다라는 얘기고 오버로 가면은 본인은 편한데 공이 이제 안 들어온 문제가 있다. 일단은 코칭 스태프 쪽에서는 이제 경기에서 위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으로 맞췄는데 뭐 약간 걱정은 되지만 또 상황에 따라 잘 아껴 써야 되겠죠. 그리고 작년 1군에서 많이 뛰진 않았지만 조금 해보니까 풀타임을 해보는 게 너무 어렵더라. 그래서 1년 풀타임을 뛰기 위해서는 기복을 줄이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고 내감이 좋은 대로 바꿔본 것이 오버핸드였다. 그런데 공이 너무 무난하다 보니까 코치님께서 팔을 다시 내리는 방향을 선호하셨다. 기복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방법을 찾은 것이었는데 조금의 의견 충돌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은 3쿼터로 그대로 간다. 그러니까 작년
해 던졌던 공을 그대로 던지겠다는 얘기이고, 그리고 좀 뭐 오버로 던졌을 땐 잘 될 때는 엄청 좋지만 안 될 때도 있었다. 아니 이게 오버로 던지면 제구가 좀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왔다 갔다 할 거면 공격적인 무기로 가는 것에 어느 정도 동의를 했기에 코치님 말씀에 따르기도 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 그리고 또 일단은 코치님들이 경험이 훨씬 많으시기 때문에 나 같은 경우에 투수도 많이 보셨을 거라서 어른들의 말씀이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 목표로는 그 일단 감독님 믿고 써보겠다라는 말을 했고, 그것도 어느 정도 나와야지 믿어주실 것 같다라고 했고, 올해 목표로는 지난해 32이닝 던졌는데 올해는 50이닝 가까이 던져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남겼습니다. 50이닝 던진다는 건 이제 1군 풀타임 불펜으로 뛰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얘기를 한 건데, 홍민기 선수 입수는 일단 김태형 감독 입에서 먼저 나왔죠. 작년 9월인가 8월인가. 네. 감독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본인은 아니라고 했고요. 근데 이게 명백하게 얘기가 나온 게 아닌데 부상이었다는 얘기가 더 설득력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이렇게 많았는데 스프링 캠프를 몇 정도 간 거 보면 뭐 그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아무튼 3쿼터로 그대로 간다라는 결론을 내고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보면은 윤동희 선수 인터뷰가 있는데 국대에 탈락을 하면서 그동안 이제 우타 외야수로서 국대 단골 멤버였는데 다시 같은 포지션의 같은 우타자로 안현민 선수가 너무 잘해버리니까 둘이가 이제 앞으로 계속 얘기가 나오겠죠. 아무래도 일단은 쭉 한번 살펴보면은 대표팀에 떨어졌는데 대표팀에 이제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아쉬운 마음이 없을 수 있겠나 하지만 리그 외야수 중에 잘하는 선수가 많고 나는 부상도 있고 성적도 좋지 않아서 경쟁력이 그들에 비해서 부족했다. 그래서 대표팀에 선출이 되지 못했다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자극을 받고 다가올 시즌 준비할 생각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안현민 선수가 93년생이고 2003년생인데 기자님이 굉장히 큰 오타리 냈네. 아무튼 03년생 동갑인데 현민이가 워낙 잘하고 있다라면서 그들보다 더 잘해야 국가대표가 될 수 있다. 더 성장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동희 선수 중견수. 근데 중견하는 순간 쨍그랑은 저는 벌크업이 좀 문제였다고 봐서 올 시즌은 벌크업을 안 하고 몸을 좀 슬림하게 유지를 하고 이제 출발을 한다고 하니까 근데 그 김태형 감독 체제에서 중견수 운동이 쓸 일이 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중호영 중성빈에 대한 어떤 믿음이 굉장히 크신 편이라서 부상이 엄청 많이 나오는 일 아니면 윤동희 선수 중견수는 김태형 감독 체제 안에서는 어지간한 볼일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는 중견수 도전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몸을 잘 관리를 해서. 왜냐면은 벌써부터 중견 불가라고 얘기를 하기에 너무 젊습니다. 아직 이제 23살인데 시도도 안 해고 안 된다는 개인적으로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벌크업을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해보는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김세민 선수 얘기가 또 있어요. 네, 김세민 선수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를 또 가지고 있고 김태형 감독도 좋은 얘기를 또 남겼는데 김 감독은 김세민이가 괜찮더라. 세민이가 야구 수준이 생각보다 높더라라고 굉장히 뭐 좋은 칭찬 얘기를 했는데 주전 유격수를 두고 얘기를 나눈다 등장한 선수지만 김태형 감독 평수 스타일에 고려하면 매우 높은 평가다. 3라운드 28번 22년 신인인데 아직은 사실은 2군 무대에서 보여준 건 없어서 그렇긴 하지만 근데 감독님이 이렇게 직설적으로 좋게 얘기를 한다는 거는 어찌됐건 소위 얘기하는 김태형 감독의 눈에 들었다는 얘기여가지고 이제 야수 보는 눈은 확실한 감독인 건 사실이라서 어떤 기회를 만들어 주려고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유격수 쪽에 전민기 여준 선수가 어느 정도 이제 보여준 게 있다 보니까 기회가 쉽게 돌아오진 않을 건데 일단은 내야의 백업 자리, 그러니까 한태양 선수가 있고 그 다음 자리를 김세민 선수가 차지하려고 애를 써야 되겠죠. 근데 이제 김태형 감독의 어떤 운영 스타일을 보면은 본인 눈에 들면은 어떻게든 기회를 만들어 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켜봐야 되겠지만 1군에서 얼굴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또 해보게 되는 것 같고 비슬리 기사 다음으로 가만히 있나? 비슬리 불펜 2번 피칭을 했습니다. 6일차에. 그래서 또 이제 기사가 있는데 두 번째 피칭을 했고 그 두 번째 피칭에서 30개를 던졌습니다. 네, 30개를 던졌고 포심과 변화구를 두 구사를 했는데 이제 김태형 감독은 비슬레에 대해서 공의 움직임이 많다라고 평가를 했고 포수로 앉은 융한원 선수도 슬라이드 움직임이 좋은 것 같다라고 또 평가를 남겼습니다. 그렇고 횡 슬라이더와 스플리터의 구종 가치가 높다. 그러니까 아래로 떨어지는 슬라이더가 보통 이제 슬러브라고 요새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뭐 슬라이더 좋은 거는 워낙에 익히 알려진 선수고 이제 일본에서 안 좋았던 것도 슬라이드 구위가 떨어지면서 결국은 이제 일본에서 나오게 됐는데 그것을 회복하느냐가 비슬리 선수가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라는 게 될 텐데, 일단 저는 그 자티비 영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일단 몸을 잘 만들어 왔다는 게 눈에 보여가지고 그 부분에서는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한신 시절 보면은 약간 살이 쪄 있는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몸을 잘 만들어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합격. 네, 준비는 잘 돼 있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어디 보자, 비슬리 선수 피칭 얘기가 계속 이어져서 있고, 황성민 선수 뭐 이런 얘기가 또 있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그 스트렝스 코치인 히사무라 코치가 또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좀 얘기는 별로 없지만 올 시즌 가장 좋은 무브 중에 한 개가 이 히사무라 코치를 영입한 거라고 저는 보는 게, 작년 시즌에 계속 힘스트링하고 옆구리 부상이 모든 선수들한테 무슨 역병처럼 돌았는데 그게 결국은 기초 운동이 부족해서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기초 운동을 담당하는 코치를 새로 영입했다는 거 저는 굉장히 좋게 봤는데, 자 일단 시사무라 히로시 스트렝스 코치가 여러 가지 뭐 기구를 돌려 올리는 방법부터 호흡, 자세 교정까지 여러 가지를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 또 통역이 없으니까 직접 번역기를 가지고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초 체력 성장과 신체 능력을 강화한다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무너진 게 결국은 기초 체력이 안 돼서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전문가를 데리고 왔다는 건 굉장히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 뭐 영상에서도 훈련을 시키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굉장히 저는 좋은 코치를 영입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얘기를 하는 햄스트링, 프로골절 등 야구 선수 대부분이 갖고 있는 직업병은 관리를 통해서 예방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작년에 제 기억으로만 해도 팀에 한 6명, 7명? 그러니까 한 명 나오면 한 명 빠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갔었거든요. 햄스트링이나 옆구리 쪽의 부상들이. 그래서 그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어도 우리 팀이 더 이제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좋은 영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얘기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작년에 이제 그쪽 부상들이 고승민, 전준우, 레이에스, 윤동희, 그쵸, 이 선수들이 다 뭐 햄스트링, 옆구리 그쪽들이 다 안 좋았었죠. 전형적인 진짜 준비가 모자라면 나오는 부상들,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얘기는 이 정도까지 일단 다 소개를 좀 드린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얘기를 했던 얘기고, 이호 시즌 부상으로 이탈한 선수만 14명이었다. 세보진 않았는데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팀이 100%로 굴러간 적이 별로 없었던 기억이죠. 25년 시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결국 야구는 간단해요. 외국인 선수가 잘하고 팀에 부상 선수가 없으면 중간은 하는 게 야구라는 스포츠인데, 그게 그만큼 어려운 거죠. 14명이라는 게 다 치면 그 정도 될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 정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센터라인 얘기가 또 있는데, 근데 이 센터라인 얘기 몇 년, 진짜 10년 넘게 지금 뭐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올해는 다르다 이게 또 나오지만, 보면은 그 센터라인에서 800이닝 이상을 소화한 선수가 없었다, 작년에. 그래서 센터라인에 확실한 주전이 없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전민재 선수가 726.2이닝을 소화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정상적인 컨디션에 끊으려고 해서 500이닝 정도로 끊었어야 될 거예요. 그 워낙에 다운이 심했어가지고, 어찌됐건 전민재 선수가 억대 연봉자가 됐고, 뭐 기회를 일단 먼저 받을 텐데, 이호준 선수하고 결국은 잘 섞어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고, 중견수는 4명이 경합한다. 황성빈, 장두성, 김동혁, 손호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손호영 선수 외야가 많이 볼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들고, 포수 자리는 일단 유관남 선수가 안 아파야 될 텐데, 그냥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유관남 선수가 부상 없이 풀시즌을 뛴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김동혁이 결국 올라와야 할 것 같다. 근데 저는 사실 김동혁 선수에 대해서는 아직은 막 그렇게 기대치가 막 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출루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고평가를 많이 할 수밖에 없긴 한데, 일단은 치고 나가는 게 저는 더 먼저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출루율을 논하기에는 샘플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성구, 이제 공을 잘 봐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얻어 걸린 건지 아직 평가를 하기 좀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감독의 성향상 이런 기다리는 선수를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작년에 김동국 선수가 89타수를 받았는데 너무 스몰 샘플이라서 내년 올 시즌은 일단은 그 1군 엔트리에 살아남는 게 목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수비에서 주루에서 능력을 보여가지고. 근데 도루는 또 13개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굉장히 작았는데도 불구하고 도루는 13개면 대단히 많이 기록을 해서, 어찌됐건 김동국 선수도 일단은 저는 1군 생존이 먼저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방망이에서 보여준 게 있는 선수한테 먼저 기회가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특히 김태형 감독은 공격적인 걸 훨씬 더 먼저 보는 감독이고, 수비로 먼저 본다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그거는 뭐
감독의 스타일이란 게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2루는 이제 고승민 선수가 1루는 나승엽, 2루 고승민, 3루 한동희, 유격수 전민재는 감독님이 이미 박아놓고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시작은 그렇게 한다라는 거 달라질 일은 없을 것이고, 그다음에 뭐 한태영 선수가 이제 백업으로 1번 내야 백업으로 쓴다는 얘기까지는 일단 나왔고요. 뭐 그게 정배죠. 뭐 저도 황성빈, 손호영 플래툰을 일단 먼저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뭐 뚜껑 열어봐야죠. 뚜껑 열어봐야 되고 내야 어질어질. 자, 아무튼 요 정도로 뭐 최근 한 3, 4일 동안 있었던 소식들은 이 정도가 있는데 스프링 캠프를 갔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얘기들은 나올 것 같고요. 이제 연습 경기를 출발을 하면은 굉장히 또 우리가 지켜보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많이 생기겠죠.